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요즘 버지니아 법원에서 아주 매우 흥미로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폴 매너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관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인 릭 게이츠,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말러 특검의 러시아 수사 이후의 첫 번째 기소 작품입니다. 과연 특검이 그동안 오래 수사를 했는데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떤 범죄를 밝혀낼 것인지 첫 번째로 제시가 되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즉 매너포트와 릭 게이츠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기꾼들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걸려있는 죄목은 은행 사기, 그리고 탈세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위 이들이 국제정치 상담역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외국 정부에게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외국 은행에 숨겨놓고 엄청난 호사와 낭비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IRS를 속이고 은행을 속이고, 쉽게 말하면 시대의 사기꾼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본부장까지 역임을 했던 인물의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폴 매너포트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국제정치 상담역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외국 정부에게 소위 그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천거로 트럼프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주변에 많은 신복들을 물리치고 선거 본부장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에 주도적인 역할까지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검의 시선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 본부장이라는 최측근이 차지하는 그 위치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상담을 해준 대상 중에 친러시아 정부의 수장인 유크레인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있습니다.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상담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의 푸틴의 신복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러시아의 푸틴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즉 2016년도 선거전에서 러시아가 민주당 본부 또 힐러리 클린턴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고 이 정보를 흘려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고 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트럼프 타워에서도 러시아의 정보 측 관련 있는 자들이 트럼프의 아들 등과 힐러리 클린턴의 흠집을 낼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해서 은밀하게 만났었고, 또 이것을 트럼프가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폴 매너포트의 혐의는 은행 사기, 탈세 등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저지른 그 의심되는 범죄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유크레인 정부 등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고 거금의 돈을 받습니다. 유크레인에서만 약 1,7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이프러스라는 외국 섬에 있는 비밀 은행에 숨겨놓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콩고라든가 필리핀 정부에 대한 상담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릭 게이츠가 관리해온 이런 유사한 비밀 구자가 30여 개의 어카운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IRS에 당연히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내 은행 대출 시에도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결국 세금을 속이고 은행을 속이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온갖 호사를 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옷과 의상 구입에 수십만 달러를 썼고, 호화주택을 마련하고 1등 비행기에 1등 호텔에 수백만 달러 하는 야트도 사고,
런던에는 아파트먼트를 마련하고 여인들과 놀아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게이츠의 혼외 정사가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희대의 사기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본부장을 역임했다. 그의 취임식을 주도했다 하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참 씁쓸하기가 짝이 없는 스토리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의 주역인 폴 매너포트와 그의 신복인 릭 게이츠는 10년 이상 최고로 밀착된 주종관계랄까 동지랄까 파트너랄까 이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그 치부를 다 아는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지금 잡아야 할 대상이 바로 트럼프의 최측근인 폴 매너포트인데 그의 치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릭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릭 게이츠를 Star Witness, 최고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특검 재판에서 매너포트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이츠는 유죄를 시인한 상태입니다. 게이츠는 이미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한 5년에서 6년 동안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검찰이 만일 형량을 줄여서 구형을 한다면 형량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죄를 선언한 매너포트의 경우에는 유죄가 판결이 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금에 관련된 범죄는 아주 무서운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천하를 잡았던 알 카포네도 결국 탈세로 감옥에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동지였고 절친이었고 온갖 호사를 함께 누렸던 이 두 사람이 지금은 아주 원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이었던 릭 게이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동원해서 그를 감옥으로 보내려는 특검에게 최대의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매너포트는 게이츠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그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고 자신도 피해자다 하는 점을 증명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호사들은 게이츠의 치부를 들춰내려고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사기꾼과 사기꾼의 공모 스토리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제 게이츠의 3일 동안의 증언이 끝이 나고 그가 법정을 나서는데 두 사람은 서로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증언을 하는 동안은 매너포트가 그를 노려보기도 했고 자칫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이 종신형까지 갈 수 있는 궁지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 측의 논거가 내일 금요일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희대의 사기극이 보통 사기꾼들의 스토리가 아니고 미국 정치권의 큰 손들의 스토리였다는 것, 참 참담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8월 9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영국에서 독극물로 스파이 암살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어제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화학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5일간의 의회 고지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2일쯤 발효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지대의 화염이 2주일째 거세게 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집중적인 진화 공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투입된 소방 인력은 14,000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상근 소방관 5,300명과 산불 시즌에 임시로 추가 고용하는 임시직 1,700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강력히 번지고 있는
홀리파이어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산불 현장 인근에 사는 51살 포레스트 고든 클라크 씨를 2건의 산불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1명의 굶주린 아동들이 발견된 뉴멕시코주의 한 폐가에서 체포된 시라즈 이븐 와하즈는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대한 총기 공격을 저지르도록 훈련시킨 것으로 법원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폐가에서 발견된 유해가 와하즈의 아들인지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하즈는 아말리아의 폐가 인근에서 어린이들에게 학교 공격을 위해 공격용 소총을 다루는 법을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6에서 8개월 내 핵탄두의 60에서 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는 북한은 6에서 8개월 이내에 핵탄두의 60에서 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북한으로부터 제거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달간 여러 차례 이 같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매번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수석 목사와 장로들이 어제 사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빌 하이벌스 목사의 성추행 사건 조사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헤덜라슨 목사는 어제 교인 총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밝히고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시카고 총기 범죄 대책으로 내셔널 가드가 동원될 것이라는 설은 낭설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내셔널 가드의 역할은 지역경찰 역할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지난 주말 이후 시중에 나도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갱단 명단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약 3만 3천 명의 갱단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는 10살에서 13살 난 미성년자의 이름이 수백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범죄자 처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69도. 내일은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 토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8도.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7도입니다.